우리가 노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넉넉한 연금이나 평생을 바쳐 마련한 편안한 집일 겁니다. 우리는 그 자산이 우리의 마지막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돈이 있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통장 잔고는 쌓여 있지만 아픈 몸을 일으켜 줄 따뜻한 손길 하나를 구할 수 없는 세상.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교포 사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간병인을 구하려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이틀이면 연결되던 서비스가 이제는 몇 주, 몇 달을 기다려도 기약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 간병 인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이민자 출신 돌봄 노동자들이 강화된 비자 문제와 추방의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에 사는 교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뉴욕에 사는 70이 넘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홀로 생활하던 그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곧바로 제가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그의 이름은 몇 달째 대기 명단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없었던 그는 결국 이웃들의 도움에 하루하루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간병인을 배정받았을 테지만 이민자 인력이 사라진 지금 그는 돈이 있어도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어. 앞으로가 더 캄캄해. 이러한 돌봄의 공백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선생님에게도 닥쳤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챙겨야 하는 그녀에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오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간병인 도움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언제나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간병인마저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몇 달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동네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지해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동행이나 매일의 식사 준비 같은 일상적인 돌봄은 자원봉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은 그녀의 삶을 잠식해갔습니다. 시카고의 박 선생님 부부의 사연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내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평온했던 노후는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집에서 돌보자니 하루 종일 아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구하려 애썼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간병인마저 합법적인 취업비자 연장에 실패하면서 몇 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홀로 아내를 돌보며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간병인 한 사람의 부재가 이렇게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이 이민자 노동력이라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홈헬스케어 종사자의 거의 3분의 1이 이민자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민 정책의 문턱이 높아지고 추방의 칼날이 거세지면서 이 돌봄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인 교포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큽니다. 영어가 서툰 어르신들에게는 한국어로 소통하며 마음까지 어루만져줄 간병인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자 문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바로 그런 소수 언어권 출신의 돌봄 노동자들이기에 한인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가치를 잃는 것을 목격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충격과도 닮아 있습니다.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가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가치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 노후 생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고 아무리 많은 돈을 저축해 놓아도 정작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의 지원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이 문제는 건강 악화를 넘어 깊은 고립감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한인회 같은 공동체가 나서서 단기적인 간병 지원이나 서로를 돌보는 품앗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줄 것은 결국 이웃과의 연대입니다. 둘째, 제도적,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돌봄 인력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정치권에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간병 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인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요구해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셋째, 기술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원격 의료나 생활보조 로봇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돌봄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로봇이 간단한 식사 준비나 청소를 돕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온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급격한 고령화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노인장 기요양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정부 지원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대기 시간이 길고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가가 노인의 돌봄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제도가 있지만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혜택의 차이가 크고 민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즉, 개인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도 시장에 인력이 없으면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자산이 있는 부유층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아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 교포 시니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비와 생활비만 계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내가 사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와 관련 제도를 꼼꼼히 조사하고 등록해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나 한인회 봉사단체 등 커뮤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와도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유료 결정이나 간병 조율에 대한 역할 분담을 미리 논의해 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포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민자 돌봄 인력이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 계획서에는 당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대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제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만큼 불안은 줄어들고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은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논의를 더 널리 퍼뜨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의 노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을